요즘 인테리어 업계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죠. 간혹 가다가 너무 심취해서 걸레바지도 없이 도배 마감으로 바닥까지 벽지를 내려달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딱 잘라 말할게요. 하면 안 됩니다. 도배 공사를 할 때 걸레바지를 아예 없앤다는 건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럼 저희는 뭘 먹고 살아요? 욕먹을 바에 그냥 안 하고 제가 굶겠습니다. 돈만 보고 엉터리 공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에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모르면 되는 인테리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무몰딩 걸레바지. 요즘 무몰딩 형식이 인테리어 업계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죠. 간혹 가다가 이 무몰딩에 너무 심취해서 걸레바지도 없이 도배 마감으로 바닥까지 벽지를 내려달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딱 잘라 말할게요. 하면 안 됩니다. 도배는 습식 피해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물 청소를 할 때 물이 도배지에 지속적으로 묻는다면 오염이나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또 걸레바지 없이 도배지를 바닥까지 내렸다가 바닥에 뭐 주스나 음료를 쏟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벽지에 영구적인 오염을 얻게 됩니다. 요즘 또 로봇 청소기를 많이 사용하셔서 벽에 닿지 않게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한다 하지만 뭐 그러면 가생이 청소는 어떡할 건데? 걸레바지라는 거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니라 기능적인 요소예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걸레바지의 형식이 싫다고 하시면 마이너스 걸레바지나 1대1 방식의 걸레바지 형태를 선택하셔야지, 도배 공사를 할 때 걸레바지를 아예 없앤다는 건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른 형태의 걸레바지 마저 싫다고 하시면 마감재를 바꾸시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타일이나 필름 정도의 마감재로 변경을 하셔야 하는데요. 걸레바지는 말 그대로 청소를 할 때 걸레를 받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바닥 청소를 할 때 물에 대한, 습식에 대한 피해를 없게 하게 하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가진 아이입니다. 더불어서 마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오돌도돌한 특유의 텍스처감이 있는 벽지에 실리콘을 쏜다? 그러면 마감이 결코 이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보행 시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직접적인 울림이나 진동에 의해서 바닥과 접착되어 있던 도배지에 들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래도 꼭 하셔야 됩니까? 일전에 저희 모에서도 어떠한 고객님이 이러한 걸레바지 없는 형식의 무몰딩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1시간 넘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의견을 굽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돌아가시라 했습니다. 실장님, 근데 그런 거 하나 해도 돈이 어느 정도 남았을 텐데. 근데 꼭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돈만 보고 엉터리 공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업자로서의 책임감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은 제가 과감하게 좀 돌아가시라, 우리는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아깝기도 한데 그래도 업자로서의 프라이드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님의 니즈를 당연히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기능적이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의 말을 들어주는 편이 추후 하자의 요인이나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수관 이설. 디자인을 잡다 보면 화장실 안에 있는 변기의 위치를 옮겨야 좀 더 알차고 이쁜 화장실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것도 안 합니다. 실장님, 그럼 저희는 뭘 먹고 살아요? 괜찮아요. 안 해도 됩니다. 욕먹을 바에 그냥 안 하고 제가 굶겠습니다. 상가 건물에 한해서 코어 작업이라고 하는 바닥에 구멍을 뚫고 아래층에서 배관을 이설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 세대 내에서만 배수 배관을 이설하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거실과 화장실의 단차가 없어지게 돼서 문을 열었을 때 슬리퍼의 걸림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그 배관의 구배, 이 경사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을 때 변기는 무한하게 막히게 됩니다. 공사해놓고 맨날 변기만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똥을 싸도 안 내려갑니다. 제가 이전 편에 내력벽 철거를 얘기하면서 죽음의 레이아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죽지는 않겠지만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 됩니다. 오수 배관이 역류하는 순간마다 아주 그냥 죽고 싶을 거예요.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배수에 관련된 배관들은 함부로 이설을 하면 안 돼요. 요즘 유행한다고 해서 거실 주방을 치환하는 이런 레이아웃도 많이 보이는데 요거 무턱대고 따라하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요런 건 구조적으로 가능할 때만 하셔야 하는 공사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발코니에 있는 우수관을 또 관리소 몰래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 문제 시에 바로 점검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세대까지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좀 합리적
합리적인 선에서 디자인을 하고 공사를 합시다. 이설을 한 우수관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세대까지 전염이 되면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